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미국 증시도 어제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에 올해의 마지막 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이 이제 미국에서 또 나스닥이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영상 제목으로도 이제 뽑아서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나스닥이 좀 빠졌어요. 0.6%, 0.55 몇 퍼센트 정도 빠졌고 대형주들 흐름이 쫙 좋지 않았고요. 테슬라가 이제 오늘도 1. 몇 퍼센트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빠질 만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빠진 거고요. 우리 증시도 연초에는 좀 경계 매물 같은 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털고 지나갈 때가 됐어요. 이제 거의 묻지마식으로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뭐 왕창 반영이 됐다면 이게 작년에는 미국 증시가 연말에 이랬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한 2달 바짝 올랐죠. 그리고 나서 우리 증시가 이제 그걸 받아서 올해 초부터 올랐는데 미국과 한국이 거의 동시에 이제 한 10월, 11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뀌었어요.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증시에서도 최근 2달 동안 바짝 진짜 엄청난 수익이 나야 정상인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냥 뭐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많이 올랐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50% 이런 수익률이 몇 종목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연말 2달 동안에 상당히 많이 이제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저는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벌려놨었거든요. 이제 하락할 때는 그러진 않았고, 하락장에서는. 지금은, 뭐,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종목 수를 다양하게 많이 가져가지 않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골고루 담아놨어요. 이제 업종별로, 또 종목과 ETF도 골고루, 또 아주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거의 지금 100% 정도 수익 나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골고루 나눠서 집중할 종목에는 집중을 하고 이제 뭐 골고루 진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다채롭게 꾸며놔서 재미있어요. 이제 그 계좌의 흐름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아직 좀 잘 가고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기회를 봐서는 조금 더 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업종이 이 업종이 잘 가. 이게 이 업종이 잘 갈 게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보일 때 이제 그 업종을 끌고 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돌다가 결국에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필터 같은 역할 한다고 할까요? 뭐 거름이 맞나?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는 그런 무조건 이런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업종마다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아마도 2024년이 되면은 상당히 주목을 받을 타이밍이 있을 거고 그 타이밍 뭐 한 번 또는 2번 닥쳐올 그 타이밍을 위해서 이제 비중을 좀 늘려도 되는 왜냐면 지금은 그 업종도 시장도 다 좋아질 거기 때문에 다만 미국이 지금 그러듯이 이제 연초가 되면은 수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걸 팔아야 되나? 아니면 가져가야 되나? 길게 보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자, 지금 한 20%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고 치고요. 이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서 20%가 다 빠지면, 그러면 지금 한 2달 동안 20% 수익 난 게 아무런 의미 없죠. 그러니까 20%씩 빠지는 그런 종목은 당연히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시 올라갈 때 비중을 다시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3% 안쪽으로 뭐 3에서 한 5% 안쪽으로 손실이 난다. 그러면 어차피 그거보다 더 많이 7, 8%, 10% 올라갈 거기 때문에 홀딩하는 거죠. 이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길게 봤을 때 상승 구간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은 너무 그 매매를 자주 할 필요가 이제 없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 미국 증시도 이제 하락을 했고 제가 그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조정 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틀 연속 빠졌어요.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증시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10월 31일 날 최저점 찍고 11월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내년도 기대, 그다음에 4분기 실적 이제 상황이 상승 전환 또는 1분기 실적을 선반영 이런 지점이 이제 펼쳐진 건데 11월부터 우리 증시가 치솟을 때,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딱 정확하게 치솟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면 어떤 종목이 뭐 때문에 뭐 누가 사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실적이 4분기 이후 내년 1분기 이후에 좋아질 거고 주가가 잘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대체 외국인과 기관들이 1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현재까지 어떤 종목을 사서 매집을 해 뒀을까? 여기에 사실은 수급의 포인트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다른 생각 여러 가지 뭘 보여드릴까 생각하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24년도를 끌고 갈 종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1월 1일 이후에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뭐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 금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금투는 ETF를 상당히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제 금투를 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까지 해서 그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연기금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은 좀 길게 좀 내다보고 종목을 운영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따라하기 좋은, 배우기 좋은 그런 수급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이후 우리 시장이 잘 갈 때 어떤 종목을 이 주요 세력들이 샀는지 한번 뭐 사고 팔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 보면요. 이렇게 10월 31일 날 2273포인트를 바닥으로 지금 두 달 동안 정확히 바짝 올라서 2655포인트 찍었죠. 그러면 2273, 그러니까 2300 아래에서 샀다고 하면은 지금 20%의 그냥 코스피 지수에다 투자했어도 20%, 레버리지 투자했으면 40% 수익을 내는 거죠. 지수에 투자해서 20, 뭐 40 이런 수익률을 낸다? 이거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뭐 20% 또는 40% 넘지 않는 종목들도 수익률이 수두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수만 가지고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지수가 다 이렇게 그냥 다 전체 종목에 투자했을 때 이렇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만약에 수익률이 코스피 종목을 갖고 있는데 최근 두 달 동안 20%보다 수익이 못 났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 이상 수익이 나야 돼요. 지금 계좌에 막 20, 40, 60, 80 이렇게 막 찍혀 있어야 돼요. 지금 최근에 두 달 동안에.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잘 투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1월 1일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외국인 기관들이 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나? 이거를 한번 보자는 거고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날짜를 정해놨고요.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뭐 보나마나 그냥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던졌음을 알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매수한 종목에는 2차 전지 한 종목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2차 전지를 던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버스 종목, 선물 인버스도 좀 던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에 보면 레버리지 산 걸 보면은 확실해요. 외국인은 확실했어요. 11월부터는 우리 증시 잘 간다는 쪽에 아주 집중 투자를 한 겁니다. 자, 매도 종목 KB금융, NC소프트, 한화오션, 에코프로머티, LG전자, BJF 리테일, 현대오토에버, HD현대건설기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지금은 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 두 달 사이에 그냥 버린 종목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또 어제 바로 이제 종목 분석을 해드렸던 그 LG전자 같은 종목도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저점에서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타이밍이 또 최근에 있었죠. 그러나 그러니까 더 안 빠지는 지점인 것과
지금부터 잘 갈 거냐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더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약간 매수하는 것은 뭐 좋지만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외국인이 팔고 하는 타이밍에 계속 들고 가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락기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재빠르게 손절을 또는 익절을 하면서 좀 잦은 빠른 어떤 그 회전율을 높이는 뭐 그런 방식의 투자가 좋다고 보지만 다시 이제 지금 11월 이후부터는 매수해서 이제 장기 보유하는 방식의 이른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존버라는 것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적용을 하면 안 되고 위험했고 뭐 수익이 나기 어려웠던 그런 구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존버 뭐 이런 말 자체가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왜 그렇죠? 왜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그걸 갖고 가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달라요. 지금부터는 약간의 하락에도 견디면 올라요, 결국에. 왜? 큰 흐름이, 거대한 물줄기가, 시장의 흐름 전체가 뭐 국가 경제가, 세계 경제가 다 좋아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고, 금리라는 그 물줄기가, 거대한 어떤 돈의 흐름이 이제 바뀌는 거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은행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는 거죠. 시장에 있던 돈이 은행으로 쏠려 들어가죠. 왜? 은행에서 그 돈에 대한 내가 돈을 주면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값을 이자라는 이름의 값을 많이 매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막 0%대 이자 그러면 내가 1억 원을 맡겨도 돈을 얼마 안 줘요. 뭐 10만 원도 안 줘요. 1년에 이자가. 그런데 지금 얼마 전까지 뭐 10%도 있었고 5%도 있었고 이런 고금리 시절에는 내가 돈을 맡기면 5%면 5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10만 원도 주지 않을 때와 500만 원 넘게 줄 때는 다르잖아요. 당연히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그게 굉장히 많아졌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거죠. 24년도에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싫죠. 내가 맡겼는데 내가 맡긴 돈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은 싫으니까 그걸 빼서 다른 대체 투자 수단에 옮겨 놓는데 그게 지금 고객 예탁금이 뭐 하루에 1조 원씩 늘어나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증시가 좋아지고 하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쪽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가파르게 들썩거릴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전까지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매매가 안 되니까요. 그 부동산에 큰 어떤 그 자금을 투입해 놓은 분들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게 안에 자금이 개인 자금이 경색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대출을 뭐 규제를 풀거나 그러지도 않았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못 이기고 팔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부동산 시장이 돌아서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주식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정말 그 개미들이 가장 힘들 때, 못 견디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거죠. 뭐, 영끌 뭐 이런 얘기가 언제쯤 돌았죠? 그 영끌 했던 분들이 던질 수밖에 없을 때, 이자 부담 뭐 등등 해서 견딜 수 없이 옥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 같이 살리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그런 좀 잔인한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의미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같은 시기에 뭐 2차 전지도 던지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던졌는데 그 이후에 그럼 같은 기간에 뭘 샀을까? 삼성전자 압도적으로 많이 샀죠. 3조 5천억 원어치 샀어요. 2달 동안 외국인이. 그리고 두 번째 SK 하이닉스에다 완전히 뭐 집중적으로 투자했죠. 자, 그렇다면 어제 그 1년 연간도 보여드렸지만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인가요? 연간도 보여드렸지만, 연간 매수 현황도 보여드렸지만, 반도체를 그냥 뭐 집중적으로 4조 5천억 원어치를 샀다는 거예요. 4조 5천억 원어치를. 2달 동안. 그리고 이제 하이브를 세 번째로 많이 코덱스 200 있지만, 하이브를 세 번째로 샀는데, 코스닥에서 엔터들 샀던 거를 기억하시면, 이제 반도체와 함께 엔터에도 집중 투자를 좀 했다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산 게
기아가 지금 10만 원에다가 10만 2천 원이라는 역대 최고가를 쓰냐 마냐 하고 있을 때 역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올려놨다는 거고요. 저 밑에 보시면 이제 현대차까지 해서 자동차, 그러니까 반도체, 엔터, 자동차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샀죠. 그 다음에 네카오 샀죠. 카카오랑 네이버를 한 5천억 원어치를 샀네요. 두 종목 합쳐서. 그리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이제 어떤 지배구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삼성전자 따라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제외하고 나면은 한미반도체,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저는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화장품들이 마스크 벗고 나서 바로 코로나19 해제되고 나서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만 실적의 발목,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발목을 잡혔다면 24년도부터는 좀 달라질 확률이 높은 이제 어떤 종목들, 화장품 또 여행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여행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지금은 코로나 부담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애들을 아직 주가가 못 갔다면 사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에서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사고 있다. 이게 또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라고 보여요. 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뭐 코덱스 200 빼면은 DS 단석 이제 신규 상장주 하나를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DB 하이텍, 호텔 신라, LG전자, SK 하이닉스, 또 뭐 코덱스 인버스 같은 종목 빼면은 SK 이노베이션까지 종목들 많이 매도한 종목들이 보이죠? 호텔 신라도 지금 6만 5천 원. 지금 뭐 주가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싸 보이는데 일단 기관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LG전자 기관도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LG전자 같은 종목을 계속 들고 있었다면 최근에 이 2달 동안에 이 정말 좋은 시장에서 LG전자 붙들고 힘들어하고 계셨다면 투자 방법이 잘못된 거죠.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그냥 본전, 기본보다 약간 못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레버리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그냥 기본보다 조금 나은 거, 한 4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면 그냥 그래 하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막 50% 이상씩 수익을 냈을 텐데 이렇게 그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끙끙 앓으면서 들고 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뭐 LG전자가 좋다는 게 아니라요. 뭐 더 좋은 종목 훨씬 많죠. 근데 그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할 때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기관도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도 레버리지를 사서 이제 수익을 아마 극대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의 이번 2달간 매매의 핵심은 레버리지에 있더라라는 거고요. 역시 카카오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기아, 삼성전기, 현대차. 저는 LG화학과 삼성 SDI와 포스코 홀딩스가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에 있다는 것이 그렇구나. 특이하구나. 이제 2차 전지를 좀 사려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외국인은 집중 완전히 뭐 매도 상위에 있었지만 기관들은 이 종목들을 좀 매수. 그래서 2차 전지가 저는 내년에도 상반기 특히 1분기 쪽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2차 전지가 잘 갈 수밖에 없죠. 25년도 더 좋아질 거고 26년 더 좋아질 거고 2030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은 누가 먼저 좀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비중 늘려가면서 길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도 또 내년, 내후년에 전혀 다른 아마 양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MM, 삼성물산까지 기관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연기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SK 이노베이션, 이 2차 전지 관련 주들을
이제 매도 좀 상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좀 중장기로 볼 때 뭐 길게 가져가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은 2차 전지 업황을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SK텔레콤, SK하이닉스, KB금융, LG전자, 호텔신라, 하나금융지주, LG이노텍, 메리츠금융지주, 삼성화재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금융지주들 금리가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그 앞두고 선반영해서 먼저 매도하는 것이, 왜냐면 이제 그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질 테니까 이제 금리 인상기에 이 고금리 수익 이런 것들을 노리고 뭐 배당 수익 이런 것들 노리고 금융주들 매수했다면 지금은 이제 매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연기금은. 연기금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은 뭘까? 두산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 HMM, 삼성전기, 셀트리온, 한화오션, 카카오. 그리고는 2차 전지 액티브 ETF를 이제 연기금이 샀네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팔더라도 ETF는 또 매수한 게 특이해 보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삼성 SDS, 이수페타시스, CS윈드까지를 연기금이 매수했습니다. 자, 개인들은 어땠을까? 뭐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많이 팔았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은 조 단위로 두 종목을 5조 7천억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1조 900억, 그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기아, 카카오, 또 코스닥 150 레버리지, 현대차,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 SDS, 카카오뱅크. 개인들이 판 종목들 왜 이렇게 아까운 종목들 많죠? 개인들은 최근 2달 동안 매도했던 상위 종목들이 다 엄청 잘 갔던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뭘 샀죠? 뭐 선물 인버스를 일단 많이 샀고, 삼성 SDI, DS 단석, LG전자,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호텔신라, LG 에너지솔루션, 펜오션,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도 많이 샀고, NC소프트. 계속 여기가 고점이야 여기가 고점이야 했던 것들은 개인이 그랬고, 더 갈 거야 했던 건 외국인 기관이었고 그랬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 쪽을 개인들은 샀고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은 샀지만 약했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개인은 팔았고 외국인 기관은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이렇게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코스닥도 똑같이 볼까요? 10월 31일 날 저점 찍은 게 똑같아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그 대신에 코스피보다 그 상승 강도가 좀 약했고요. 지난주에서야 121선을 돌파하는 흐름.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그 밑에 제가 RSI 지표 같은 걸 보여드리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900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연초에 이제 만약에 2차 전지들이 이렇게 눌리고 이러면은 코스닥이 다시 한번 눌릴 건데요. 결국 코스닥의 쟁점은 121선 지지를 받느냐. 지금 121선, 5일선, 3일선하고 11선도 지금 121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들이 쭉 올라와 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이평선들이, 지지선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더 빠지기가 좀 어려운 구간. 그래서 결국은 121선을 굳건한 어떤 하방의 지지선으로 보고 이제 단기 이평선들을 발판 삼아 상승해야 되는데, 그 초반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버틸 거냐, 하락하고. 이제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일단 10월 31일까지 저점 찍고 11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똑같이 11월 1일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종목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매도한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코스피에서는 하이브를 샀어도 최근 2달 동안 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은 많이 샀지만 최근 2달간은 이제 엔터를 팔았던 거예요. 그 코스닥에서. 코스피는 샀고. 그리고 아이센스, 아프리카TV, 원텍, SM, 카페24,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메가터치,
WCP, 동훈아나텍, LS 머티리얼즈, AS텍, 코미코까지를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뭐 엔터가 일단 눈에 확 들어오고요. 그쵸?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뭘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상당히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샀습니다. 일단 순매도와 순매수 종목들 보면 그 금액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매수 쪽으로 집중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YG 엔터테인먼트 제일 많이 판 게 431억 원인데 제일 많이 산 셀트리온 헬스케어 4,180,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매수를 이제 매수 위주로 가져갔는데 왼쪽에 있는 종목들을 매도했다. 10분의 1 정도 규모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스코 DX, 세 번째 HLB, 또 HPSP, 에코프로, 알테오젠, 위메이드, 주성엔지니어링,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제약, 두산테스나.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2차전지를 팔았지만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일단 샀다는 게 특징이고 포스코 DX도 매수를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또 HPSP라든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이런 두산테스나 이런 식으로 반도체도 많이 사서 결국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을 HLB를 위시로 한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딱 세 테마로 거의 집중이 되고 그 세 가지 테마가 아닌 종목은 유일하게 위메이드가 하나 들어가 있는 뭐 굉장히 그냥 확연하게 드러난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 세 업종에 플러스 위메이드였다는 거죠. 기관 볼까요? 기관은 LS 머티리얼즈 제일 많이 팔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두, 블루엠텍, 이오테크닉스, 에코프로 BM, YG 엔터테인먼트, 에코아이, AS텍, 펄어비스, 한선 엔지니어링, 파마리서치, 레고캠바이오, 리노공업까지를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어요. 일단 LS 머티리얼즈 상장 이후에 좀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것 같고 파두나 블루엠텍도 다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외국인은 집중 매수했지만 기관은 매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엔터주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종목 중에 YG 엔터테인먼트만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대량으로 매도했던 종목에. 자, 그럼 뭘 샀지? 기관은 LNF 집중 매수, 포스코 DX, 밑에 에코프로까지 보면은 결국 2차 전지를 기관은 일단 샀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에코프로 BM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에코프로 BM만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주가 어떤 약세 이런 건 기관이 좀 만들어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 아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기관은 팔았고 외국인은 샀는데 알테오젠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샀죠. 그러니까 주가가 좋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CJENM, 위메이드, 메디톡스, 솔브레인, 에코프로, 동진세미캠, 카페24, 고영, 엠로까지를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일단 기관들이 매수한 상위 종목들 지금 보면은 뭐 CJENM이 와 7만 원 돌파해서 그래도 많이 올라왔구나. 이 타이밍에 2달 동안 기관이 쪽쪽 밀어 올린 것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레고캠바이오, 아프리카TV, 펄어비스, 파라다이스, ST팜, 실리콘2, 두산테스나,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파마리서치, 이오테크닉스, 아이패밀리 SC, 성광밴드까지를 연기금이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매도한 종목들 중에서도 주가가 잘 가고 있고 또 좋은 종목들도 있는데 그 일반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하고 조금 다른 것은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파마리서치 이런 이제 어떤 바이오 쪽에 그 의료기기나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도 일단 ST팜도 그렇지만 좀 매도를 바이오 대형주들을 좀 많이 매도했는데 그럼 다 바이오를 다 매도했느냐? 아니에요. 알테오젠을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아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샀는데 기관 매수의 중심에는 알테오젠 연기금이 있더라. 그 연기금은 알테오젠만 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지점이고. 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포스코 DX. 포스코 DX가 뭐 5,000원, 뭐
뭐 이러던 주가가 74,000원까지 올라온 것은 연기금, 뭐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다 골고루 매수를 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관 LNF를 많이 샀는데 연기금이 중심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알테오젠, 루닛, 코미코, CJENM, JYP 엔터테인먼트, 원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TCK, 주성 엔지니어링, JO, KINX, HLB 같은 종목을 샀다. 2차 전지가 LNF가 있고 없나 보다 하고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JO가 있었네요. 그죠? LNF와 JO 두 종목을 2차 전지를 샀고, 뭐 로봇도 있고 AI도 있고 골고루 매수를 했고, 또 인터넷주 그 최근에 주가 강하게 움직였던 KINX도 연기금이 매수를 했네요. 알테오젠, 그다음에 HLB가 아래쪽에 있었네요. 개인은 어땠을까? 개인들 제일 많이 판 종목 포스코 DX,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LNF, 알테오젠, HPSP, 위메이드, 주성 엔지니어링,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동진 세미캠, 셀트리온 제약, ABL 바이오, CJENM까지를 개인들이 일단 매도했습니다. 바이오, 그다음에 뭐 포스코 DX 말고는 에코프로 정도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매도 종목에 개인들이 에코프로를 일단 팔았다는 것도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그 뭐 매수 매도가 뭐 갈리는 좀 지점이 있지만, 어쨌든 에코프로는 팔고 에코프로 BM은 사고, 이런 특징이 좀 보이네요.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 LS 머티리얼즈, 단기적으로 좀 많이 그 급등을 했고, 외국인들 뭐 기관들보다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거품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지점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이제 개인들은 에코프로 BM을 샀네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블루엠텍, 파두, AS텍, 그린리소스, 에코아이, 하이드로리튬, 이오플로우, 에이텀, 퀄리타스 반도체, 한선 엔지니어링, WCP. 신규 상장주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 이후에 일정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이제 언제 상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뭐 하이드로리튬이라든가 뭐 WCP라든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제 그 외국인 기관하고는 확연하게 좀 다른 그런 쪽으로 2차 전지 또는 리튬 쪽에 지금 매수가 들어온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2달 동안 외국인 기관과 뭐 연기금과 그리고 개인이 매매한 종목들 보면,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이 주가가 좀 더 잘 갔고 아주 그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은 개인들이 많이 매도한 종목, 그리고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11, 12월 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도 일단은 주가 흐름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외국인 기관과 개인들 간의 그 수급 경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30일이죠.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네요. 2023년이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고요. 나라에서 뭐 한 살씩 다 빼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살, 또 억지로 한 살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려 이렇게 또 해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예전에 어릴 때는 나이 먹는 게 좋았나요? 지금은 굉장히 속상하고 나이를 한 살 먹을 때마다 참 씁쓸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2024년 코앞에 두고 다들 이제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